공방식입니다. 오늘 어제 하루 상한가 5종목 적중 4일 전 소개 후 4일간 상한가 6종목 적중 상한가 총 1592에 적중 지난주 17종목 소개 후 13종목 전부 상승 적중 4일 전 소개 후 4일 전 소개 후 오늘 상한가 2종목 적중 1일 종가 최고 수익률 213% 돌파 29주 연속 수익률 12,813% 돌파. 이게 일목균용 대원칙 주도주 차트 공부의 힘입니다. 캡처해서 지나가고 있는 동영상이 최근에 소개했던 종목 지난주 연휴가 끝나고 3월 1일이죠. 3월 1일인가요? 2일날인가요? 지난주 월요일날 종목들 17종목 소개하고 수익률이라든지 종가 베팅 그 다음 단타 초단타 관점 중기 관점에 대한 종목을 소개하고 그 다음날 승률을 본 겁니다. 5년간 승률을 보고 또 최근이 아니죠. 5년간 매일매일 또는 매주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 온 거죠. 이 종목 중에서 지난주 4일간 상한가 총 17종목 적중 일주일 전 5일 전 소개 종목은 총 6종목 상한가 적중 그 차트 공부하면서 다음 주 상한가 도전 종목 그리고 중기, 스윙, 초단차, 종가 베팅, 시초가 매매에 관련되는 그 종목들 분석해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장중 주도주, 주 주도주, 월 주도주, 연 주도주, 분봉상 주도주 종목 내에서 종목 선정법 그리고 매수, 매도, 분봉상 매도, 매수법 등등 해서 종합적인 일목균형표 대원칙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지난주에 상한가가 총 6종목 그리고 금요일날은 상한가가 어떻게 2종목이 나왔고 눌렸다가 어떻게 상한가 갔는지 DMI 관점 DMI 말씀드렸죠. DMI는 항상 언제 20 아래로 내려왔을 때 15, 12부터 집중 10 아래로 내려갔을 때 뭐다? 장대 양봉 상한가 찍을 수 있는 사는 사람이 없을 때의 DMI 일목균형표 VR, OBV 각종 주지표, 보조지표, 캔들까지 거래대금, 돈 그리고 구름의 칸 등등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한번 캡처해서 이 중에서 너무너무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의미 있는 종목을 분석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날에는 전쟁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대폭락했죠. 이틀간에. 근데 첫날에도 폭락을 했지만 많이 버텨줬습니다. 폭락에도 버텨줬고 둘째 날도 그렇고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전쟁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내렸다기보다는 지난주 휴일날 제가 교육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 지표상에 이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폭락하기 전에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SK하고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나요? 조심해야 된다. 이슈와 관계없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을 가든 하락에 대한 조정이든 상승의 조정이든 한 템포는 쉬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자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이었나요? 만약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이 나왔었죠. 예, 차트 힘입니다. 그걸
그래서 한번 보죠. 자, DMI를 한번 봐봅시다. 테크윙 같은 경우, 지난주 소개 후에 상한가가 총 6종목이 접종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테크윙이 다른 연상 또는 쉬었다가 상한가 찍는 것보다 테크윙이 상한가 찍고 연속해서 폭발한 게 가장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수익을 많이 봤다고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미래를 예견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거를 차원했을 때 그 희열, 지난주에도 있었죠. 한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테크윙 말고도, 설명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만, 테크윙이 그나마 웅크렸다가 폭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소개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테크윙을 지난주 휴일날 소개를 했고요. 1, 2, 3, 4 요날 상한가, 이날도 폭발했고요. 4일 연속 폭락장에서도 버티면서 폭락했지 않습니까? 폭락장에서도 버티고 1, 2, 3, 4 놀랍지 않습니까? 장이 완전 대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 올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DMI 관점, 지난 방송이 아니라 지난 그 교육 자료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십시다. 자, 보세요. 이 맥자리는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라인을 그어놨죠. 지난주에 했던 그 종목이랑 거의 템포가 거의 비슷해요. 자, 이렇게 가다가 왔어요. 자, 요 자리. 한번 좀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있나. 자, 보세요. 요 자리.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돌파 후 지지라니까. 돌파 후 지지. 돌파 후 지지죠? 자, 그리고 여기 수치를 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그거 보입니까? 몇이에요, DMI가. 플러스 DMI가 있고, 마이너스 DMI가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자리. 플러스 DMI가 있고, 여기. 빨간 거, 마이너스 DMI. 플러스 DMI가 있어요. 그죠? 요 빨간색 DMI가 언제? 20 아래로 떨어지고, 지금 현재 20 아래로 들어갔죠. 17.98인가요? 18, 반올림 하면 18이죠. 20 아래로 내려졌을 때, 그리고 15 가까이, 12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지금 현재는 돌파 후에 조정을 거치고 관통, 그 지지 라인을 관통하면서 지지가 돌파하면, 저항이 돌파하면 지지가 된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요 짧은 캔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도 뭐가 있다? 돌파하면 지지가 된다. 지지가 무너지면 저항이 된다. 자, 이 자리에서 보세요.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하나, 둘, 셋. 다시 돌파했던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거지. 약간 라인을 걷는 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돌파 후 지지. 근데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DMI가 뭐다? 20 아래, 18. 아주 좋은, 파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지. 이 캔들에, 이 윗 상층부, 그리고 여기, 이쪽 자리, 긴 캔들, 그 아래쪽의 캔들,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매물 소화하면서. 그리고 이 아래쪽엔 또 받치고, 내려가면 받치고, 올라가면서
위아래로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다시. 그래서 저희들은 장대 양봉, 상한가 찍는 장대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언제? DMI가 언제? 보세요. DMI 지금 DMI가 지금 18입니다. 밑에 DMI 보세요. 자, 더 내려갑니다. 17.98. 더 내려갑니다. 보입니까? DMI? DMI. 보이죠? 보입니까? 상한가. 계속 DMI 밑으로 내려가죠. 또 보입니까? DMI? 요 자리, 요거 빨간색. DMI 수치 보세요, 수치. 언제? 12, 10, 15에서 12, 15, 12, 10 아래로 내려갈 때. 알겠죠? 20부터 신호를 주고 20, 15, 10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폭발하는 거죠. 이때 요 ADX 보세요. ADX 어때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ADX가 상승한다. 끝없이 올라가는 거지. 아시겠죠? 요 때부터 추세가 파는 사람이 없어. 파는 사람이 없는데 주가가 계속 상승하네?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DMI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요 캔들 보세요. 요 캔들. 지금 요거 요 음봉의 십자 캔들 보세요. 요 양봉 다음 요 캔들.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왔어. 일거리가 달렸네. 아, 좀 뭔가 매물을 소화하고 나갔나? 돈 거래대금과 거래량과 캔들과 모든 거 봐야 돼. 그러나 상층부에 강력한 매물층이 있다. 야, 보세요. 후행스팬 보세요. 후행스팬. 이거 보입니까? 이거 보라색. 후행스팬. 제일 위에 요거. 요게 후행스팬. 이게 후행스팬. 요 후행스팬. 후행스팬. 후행스팬 한 달 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 후행스팬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세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 있고. 자, 후행스팬과 캔들이 어때요? 응? 이 후행스팬과 캔들이. 후행스팬과 캔들이 어때요? 이 캔들 여기 있잖아요. 이거랑 이 캔들하고 엄청 떨어져 있죠? 어때요? 추세가 어때? 살아있다는 거지. 항상 일목균형표, 대원칙 등 뭐다? 후행스팬이 언제? 캔들을 어떻게? 돌파. 캔들이 데일 때, 돌파할 때. 그 다음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후행스팬이 캔들을 돌파하고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선행 스팬원이 상승했을 때만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자리. 거기다가 뭐다? 돈, 거래량, 거래대금, 징조, 주도주, 1등주. 바닥에서 장대 양봉 10%, 15%, 20%의 장대 양봉이 섰을 때에 나 가볼까 하고 신호탄을 알려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시세 초입. 테마에 단체 테마가 상승하는 초입에 있다면 신선하다면 우르륵 그 자리부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테크빈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안 됐다. 이게 그 섹터 그룹, 섹터 내의 주도, 주제, 오늘의 주제, 일주일 주제, 2주 주제, 주도주 섹터 그룹 내에 있는 종목인지를 분석하고 그 그룹 내에 들어와 있다면 1등주를 해야 되고 1등주가 안 됐을 때는 그 종목 그룹 내에서 차트가 돌아가는 종목 그 종목 그 그룹 안에서 놀아야 된다고. 그 그룹 안에서 일목균형표를 대입하고 그렇게 가야 되고 다만 여기에 빠진 거는
기업에 대한 실적과 성장이 분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분석이 돼 있다면 자기만의 매매법이라든지 그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돼 있다면 그 기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목균형표 시점을 올 때 샀다가 불안하다면 일목균형표 대원칙을 적용해서 오르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 리스크를 아예 차단하는 거죠. 기업에 대한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진짜 확실하다면 손절이든 뭐 돈을 다 잃어도 좋겠다 하면 뭐 충분히 잃어도 되는 돈이라면 믿고 기업을 넣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이 돌아올 때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매매 원칙 대원칙 그 안에 들어왔을 때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 횟수가 적겠죠. 월봉 연봉 주봉 일봉으로 가더라도 기준이 어디예요? 후행스팬 전환선 기준선 구름 그 안에서 차트 그리고 구름의 칸 그리고 여러가지 돈 거래대금 그 다음 여러가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건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더 알면 더 정밀 타격이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 기본 대원칙만 알더라도 오히려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더라도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대원칙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오히려 더 그게 차트 변형 전에 대원칙으로 잡아내는 그 매매법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거 DMI가 상한가 나올 때 요 자리 음봉에서 살까 말까 또 윗꼬리에서 살까 말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바닥에서 전고점을 뚫어 올리고 전고점이 아니죠. 짧은 수평형으로 밀집된 데를 뚫었다가 밀렸지만 그 상층부 라인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었다. 캔들상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데 DMI를 봤는데 파는 사람 마이너스 DMI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어. 그 수치가 뭐다? 20부터 관심을 가지고 15오면 더 관심 12 정도 오면 집중적인 관심 10 아래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뭐다? 상한가 폭발. 그 수치가 언제? 20과 15와 12 사이에 있는 종목 내에서 어느 정도 파는 사람이 있느냐 파는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종합적인 캔들의 종합적인 보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거죠. 지금은 테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 표시해놨잖아요. 이 자리가 DMI가 20 아래로 내려가서 18 자리에 왔는 자리라. 아시죠? 그 자리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 자리 제가 소개한 거는 1, 2, 3, 4 요 자리네요. 제가 소개한 거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소개하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상한가 나오면서 갔습니다. 상한가 적중. 테크윙 상한가 4일 연속 대폭발 미래 대예언 적중. 이게 차트 공부하는 맛입니다. 차트 공부가 아니라 주식 공부하는 맛입니다. 미래 대예언이거든. 리스크는 짧게 손절가는 아주 짧게 수익은 대폭발. 그리고 테크윙 자체가 종목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테크윙이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외된 그 테마, 그 주도주, 장중, 연주도주, 월주도주 그 섹터 그룹 내에 있는 종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요거는 제가 분석이 안 됐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분석이 된다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봤을 때 테크윙은 저는 차트라든지 돈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일목균형표라든지 이런 지표를 통해서 잡아낸 거지만 그 기업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이익률, 그 다음에 이 그룹이 어디에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 상식이죠. 상식이 부족했죠. 그러나 대략적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테크닉 자체가 이런 섹터, 지금 현재 날아가는 이 반도체 등등 이런 주도주와 형태에 있는 그 그룹 내에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식을 투자할 때는 최소한의 기본을 알고 가야 된다.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트를 잡아낸 겁니다. 다만 그 그룹 섹터 안에 있을 개연성이 높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잡아낸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차트만 보고 잡아낸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차트가 나왔다면 이 테크윈이 무슨 반도체, SK하이닉스라는 이런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 그룹 sek터 내에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 그룹 내에 있는 종목 내에서 놀아야 돼. 알겠죠? 주도주. 저번에 오늘 댓글에도 이 일목균형표상의 주봉과 월봉상의 구름 아래에 있는데, 일봉은 구름을 돌파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겠냐 이 말씀했는데, 그 덩어리 자체가 이때까지 손실봤던 사람들의 매물 덩어리, 그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정? 항상 조정, 가격 조정, 밑으로 내려갔다가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 조정, 상승 조정을 통해서 여러 번에, 그리고 그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그걸 통해서 어느 시점에 돌아가는지 그 일목균형표를 잡아내는 거죠. 그 내려가다가도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럼 상층부 저항 라인까지 가면 그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리게 되거든. 월봉과 주봉을 보고 고점을 예상하는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다가 딱 걸어놓고 팔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주도주 안에서 계속 노는 거죠. 그러나 강력한 주도주는 주도주에서 놀아야 되고, 만약에 그 종목이 강력한 주도주라면 일봉상 올라가면 그걸 자꾸 빠른 시간 내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이 돌아가고 월봉이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종목이 산다? 대한민국 무슨 종이 1등주 주도주에서 놀아야 된다. 그래서 테크윈이 그건 아니지만 그 그룹 섹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찾아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차트 하나만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걸 말씀드려요. 요게 좀 불안하죠. 근데 마이너스 DMI가 또 밑으로 내려가서 파는 사람이 없어. 수치가 뭐다? 10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10 아래로. 파는 사람이 없어. 계속 간다. 계속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좀 희한하다. 물론 이게 캔들 차트로 지금 나쁘지 않아요. 양봉 십자 형태로 해가지고 아주 우리가 양봉 십자 의미 있는 캔들 경고의 기본이 최소한의 정말 줄임이 아니라면 제가 이게 더 알걸요. 양봉 십자 폭발 예고편. 좋은 말 아닙니까? 무슨 양봉 십자, 긴 십자, 폭발을 암시하는 캔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봉의 십자, 매물을 소화하는, 나 상한가 갈게, 나 폭발할게 하는 캔들이 뭐다? 양봉의 십자. 나왔다고요. 그 나왔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뭐다? DMI가 뭐다? 10 아래쪽부터 더 내려갔어. 지금 몇이죠? 5인가요? 파는 사람이 없어. 뭐다? 파워는 판다 안 판다? 파워가 팔아? 안 팔아. 근데 누가 판다? 이게 아래 꼬리 윗꼬리 막 흔들어 버리니까 사는 사람이 줄었어. 위에 보입니다 여기? 플러스 DMI 요거 이거 보입니다. 플러스가 꺾였어. 사는 사람이 줄었어. 마이너스 DMI가 밑으로 내려가고 플러스 DMI가 상방으로 간다. 네? 상방으로 간다. 뭐다? 계속해서 이익이 벌어진다는 거지. 사는 사람은 또 많고 파는 사람이 없어가 폭발했어. 근데 일시적으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손실받은 사람들이 물량을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파워들이, 돈 있는 파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그래서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안 팔아. 근데 위에 있는 개미들이 팔았던 사람들이 매물을 던지는, 그거를 다 소화하면서 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밑에가 파워맨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있다는. 그러면 저 상태에서 어때요? 결과론적이지만 바닥에서 양봉 십자는 그다음 캔들에서도 강력한 응축된 힘을 보이고 있다고. 양쪽 윗꼬리가 있어서 불안하긴 사실이에요. 근데 불안할 때 뭐다? DMI를 봤더니만 마이너스 DMI를 봤더니 뭐다? 파는 사람이 없어. 덜 불안해. 한번 버텨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근데 요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거를 종목을 갖고 있다면 DMI가 엄청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걸 통해서 다른 지표를 보완할 수도 있고, 이 지표가 DMI가 그러면 다른 돈이든 거래량이든 캔들이든 다른 지표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잡아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윗꼬리도 있고 아랫꼬리도 있고 양복 십자인데 캔들은 양복 십자지만 아랫꼬리 좀 약간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 마이너스 DMI를 보다 파는 사람이 없어. 그것도 가장 강력한 10이 아래쪽에 내려와 있네.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린 상태야. 한 방에 힘을 응축했다가 나 상한가 찍을게 하는 모션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시겠죠? 저는 언제? 전 이 자리에서 종목을 선정했고 1, 2, 3, 상한가 4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화요일날 전체 종목들이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리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면서 양봉을 위로 쳐 올려줬다는 거는 누가 이걸 바쳤겠어요? 누가?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바쳤지 않느냐. 저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틀릴 수는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이제까지 해왔던 주식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걸 통해 갖고 이게 맞니 안 맞니 그런 부분은 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뭐 세력이라는 거는 뭐 안 좋게 얘기하는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세력이라는 부분보다 뭐랄까요, 뭉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파워맨들이 합시다. 파워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기관이라 하기는 그렇고 돈을 많이 가진 가장 강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 나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상한가 나왔어요. 보세요. 그리고 이 아래꼬리 나올 때도 아래꼬리 나오고 상한가 나오면 어때요? 상한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파는 사람이 없네. 더 올리겠다는 거, 더 올리겠다는 거. 내려왔는데 어때요? 내려왔는데 아래꼬리 달고 쭉 밀어 올려버리는 거지. 네? DMI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플러스 DMI와 마이너스 DMI 이격이 너무 많이 벌렸어. 지금은 가열됐다는 거지. 그리고 상층부 제일 꼭대기 올라갔을 때 뭐야? 아래꼬리로 말아 올리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는데 그 이격 자체가 너무 많이 벌렸어. 그렇지만 아직 ADX가 어때? ADX 주가가 상승하는데 ADX는 계속 상승해.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 죽자리 이거 보입니까? 여기 보세요. 요거 ADX 보입니까? 이거 색깔 보이죠? 말씀드렸죠? 보세요. 자, 주가가 상승해요. 보세요. 주가 상승하는데 이거 보세요. 색깔 보세요. 계속 이거 보입니까? 주가가 상승하는데 ADX가 계속 상승해. 그럼 추세. 계속 가는 거야, 앞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데 ADX가 꺾였어. 아니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꺾였어. 아니면 볼린저 밴드의 폭, BWI 또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꺾였어. 그리고 아래쪽 볼린저 밴드 하단이 꺾였어. 변화의 조짐이라, 변화의 조짐. 볼린저 밴드가 가다가 꺾인다든지 위로 꺾인다든지 아래쪽부터 먼저 움직이잖아. 볼린저 밴드가 펼쳐지는데 펼쳐지는 그 폭이 다시 반대로 줄어든다는 했을 때는 조정이라든지 고점이라든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볼린저 밴드도 상단을 터치하고 상단을 뚫고 나가거나 터치했다가 또 다음에 내려왔다가 두 번째 올라가는데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못하고 꺾인다는 거는 두 번의 고점 또 올라가다가 더 내려간다든지 했을 때는 뭐다? 고점이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뭐다? 고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고점, 머리, 어깨 2개. 하나, 둘, 셋, 3개 찍는다는 거지. 볼린저 밴드를 뚫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두 번째 치고 올라가는데 그 고점을 못 뚫었다.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를 못하고 내려간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다른 데로 샜는데 그런 종합적인 부분까지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자,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다. 그리고 후행 스팬과 핸들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돌파 후 요 자리가 맥의 자리였다. 저는 이 자리 산 건 아니죠. 이 자리 1, 2, 3, 4 저는 요 자리 지금 요 자리에서 관심 종목으로 알려드렸죠. 이 자리에서 관심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1, 2, 3, 4 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지어내는 게 아니라요. 차트의 정석입니다. 정석. 자, 양봉의 십자가 뭐다? 폭발에 대한 응축. 그게 바닥에서 전고점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전고점이 아니라 가까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리고 요것도 보여드리려고 그랬네. 잠깐 요것도. 여기 라인을 그어놨는데 보세요. 저번에 추세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책을 읽으시면 국내 말고 해외 권위자들이 매도 돌파 후 따라가는 그 매매법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 라인 보세요. 제일 위 라인 요 볼까요? 자, 다시 요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요 자리. 그 다음 요 자리. 지금 요 위에서부터 라인을 대각선적으로 끄면 이 추세선이 다 지워버릴까요? 복잡하니까 지워버리고. 자, 보세요. 저번에 추세선 긋는 법 알려드린다 그랬죠? 자동으로 다 끌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장기선 이거 껐죠? 이거 보세요. 요 라인 보이죠? 요 라인 쭉 껐을 때 어디에요? 자리가 요 하락 추세 라인 돌파한 자리가 어디에요? 지금 요 자리죠. 뭡니까? 요 자리가 뭐다? 매거의 자리였다는 거지. 매거의 자리였다는 거지. 만약에 양봉을 따라가거나 그 종목에 대한 추세를 따라갈 때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섰을 때는 항상 뭐다? 돈과 거래대금과 거래량 예를 들어서 항상 앞에서 댓글에도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일목균형표든 구름을 돌파하든 그 돌파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보다 돈과 거래량과 주도주 안에서 놀아야 된다. 그러면 더 승률이 높아진다. 거기에다가 종목을 따라갈 때 종가 베팅을 하거나 종가 베팅이 아니라 장중 주도주를 하든지 따라가더라도 지금 자리 보입니까? 이 추세선을 돌파할 때 이 보입니까? 이렇게 어렵게 왔죠? 이 추세 라인 보입니까? 추세는 이렇게 왔어요. 이 라인에서 이거 돌파 못했죠? 저항받고 다음 돌파 요 자리 지금 요 자리가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죠. 그 자리인데 보세요. 마이너스 DMI 숫자 보입니까? 숫자 몇이라고요? 우리는 언제? 20 아래로 내려갈 때 관심, 15에서 더 관심, 15와 12에서 집중, 10 아래로 내려가면은 더 상한가. 지금 몇이에요? DMI가 10 아래로 내려가면서 폭발한 거죠. 아시겠죠? DMI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게 종합적인 걸 다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말씀드렸죠. 다시 복습. 자, 이 자리에서 보고 그 다음 자리도 나오죠. 자, 여기 이 자리 좋죠. 양봉의 십자 응축에 대한 폭발. 근데 십자가 달렸어.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DMI가 파는 사람이 없네. 매물 소화하는 건가? 여기도 봐라. 요 캔들 아래꼬리 캔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여기도 뭐 하는 걸까? 맥의 자리. 지금 제가 본 말에는 요 자리가 맥의 자리였다. 요 자리가 시발점이지만 맥의 자리는 여기였다. 그럼 저는
언제? 요 자리. 화, 수, 목, 금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반드시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뭐 다 해봅시다.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피보나치 조정제도 여보세요. 이 피보나치도 라인을 제가 그어놨거든요. 이 기가 막힙니다. 보면 이게 피보나치를 저점부터 고점까지 라인을 쭉 그어놨는데 여기 보세요. 이 자리 0.618 62%. 이 자리로 내려오면 분할로 사고 또 더 내려오면 이쪽에서 라인을 분할로 사고 오르면 이쪽 라인까지 오르면 매도 또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가면 요 아래쪽에서 다시 재매수 이 안에서 박스권 놀다가 여기 50% 되는 이 라인을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강력한 피보나치 요 라인인데도 요 라인에 또 여보세요. 장기 추세선까지 수평 라인과 수평의 지지대 피보나치 조정대에 있는 50% 라인과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는 그 이중으로 저항대를 합시다. 이중의 저항대를 강력하게 가장 의미 있는 종목을 의미 있는 자리를 강력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리는 자리. 거기다가 마이너스 DMI가 하락, 완전히 밑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꿈쩍도 않은 10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런 그로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빵! 매물을 소화하고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 바로 상한가 찍으면. 나 상한가 갈게 하고 신호를 어디서? DMI에서 줬고, 캔들, 양봉 십자에서 줬고, 아래 꼬리, 윗꼬리 다 흔들어줬고, 그 다음에 뭐냐? 추세선에서. 하락 추세선을 가장 강력하게 돌파했고, 또, 피보나치 조정대 50%를 그 아래쪽 62%에서 지지하고, 매물 소화가 또 내려갔다가 매물 소화하면서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지. 피보나치. 스토캐스틱은 어때요? 스토캐스틱. 라인을 재건하는데, 자, 스토캐스틱, 이 K선과, 여기 있죠? 스토캐스틱이 하라는 대로, 스토캐스틱 골든크로스 나면 사고, 데드나면 팔아라. 다만, 어디서 해야 된다? 일목균 옆에 어디? 구름 위에 있을 때. 구름 아래쪽에 있을 때는 항상,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항상, 과열 구간이 진입했을 때만 이 바닥, 역배열 상태에서의 주식을 할 때 스토캐스틱은 항상 과열 구간에서 해야 유지가 가능하고 구름 위에서의 일목균형표 구름 위에서 할 때는 스토캐스틱에서 골든크로스하고 과열 구간에서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이 자리 저는 이 자리 매도의 자리는 여기였다. 아시겠죠? K선과 D선이 상방으로 지금은 어때요? 가열 구간에서 꽈배기 형태로 꼬이기 전이죠. K선과 D선이 상승으로 설정되어 있고 K선이 과열 구간에 진입되어 있죠. 그러나 이 캔들 모양 자체는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이건 추세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MACD 관점은 어때요? MACD 관점은 어때요?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MACD 관점은 뭐라 그랬죠? 항상 0이라 그랬죠? 자, 이 라인 거는 거를 이 K선이 아니죠. MACD 여기 있죠. MACD 선과 시그널선 아시죠? 그리고 오실레이터
요 색깔, 요 밝은 색이 양 오실레이터, 요 파란색, 요게 오실레이터. 자, 오실레이터가 줄어갈 때, 오실레이터가 길게 될 때가 거의 바닥을 형성한다라고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자,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오고, 또 양봉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 음행에서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0. 이 영선을 올랐을 때 이 자리가 이 자리 K선과 MACD선과 시그널선이 올라선 자리 이 자리네요. 얼추 다시 지워볼까요? 지워봅시다. 자, 지워보고. 자, 이 자리가 다시 0으로 해주고요. 자, 0으로 해주고, 음선이고, 이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올라왔죠? 이 자리. 다음 이 자리.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왔네요. 참 늦게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는 MACD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 MACD에서는 아래쪽 저는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만은 같네요. 저하고 1, 2, 3, 4 같네요. 같이 나왔네. 저는 이 MACD를 보고 잡아낸 건 아닌데 MACD 선에서 나왔을 때에 제가 선정했을 때랑 MACD가 영선을 관통하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하고 일치했네요. 아하, MACD에서 매수해라 했을 때랑 제가 선정했을 때랑 같아졌네요. 그 두 번째 매수 시점은 요 자리가 아니라 추세를 관통했을 때도 가능하죠. MACD 양 오실레이터가 상승했기 때문에 저 자리도 매수의 타이밍으로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시그널 관점에서는 MACD 시그널 관점에서는 이 자리거든요. MACD 시그널에서도 양봉이 나오고 그거에 그 다음날 양봉 십자 음의 십자가 나오면서 위아래 꼴이 흔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DMI가 파는 사람이 없어. 파는 사람이 없는 데에다가 MACD 시그널이 영선을 관통하면서 강력한 추세 형성을 만들고 있다. 매수 신호가 나온 거지. 그럼 결론은 뭐다? 몰랐다 하더라도 나는 MACD로만 매수할 거야. MACD를 아무나 막 맞는 게 아니거든. 일반인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MACD가 가장 확률이 높다. MACD에서는 제가 캔들이라든지 조합했을 때 그 MACD에서는 뭐다? 매수해라.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 날에도 MAC 오실레이터에서 매수해라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시그널에서 시그널이 관통하면서 또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보조지표로서 뭐다? 마이너스 DMI는 뭐다? 파는 사람이 없어.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윗꼬리 아랫꼬리가 나오더라도 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바닥 형성은 이 자리 MACD 그거 오실레이터 이 오실레이터가 가장 커질 때 이 커졌죠? 바닥 주네 추세 돌리고 있네. 이렇게 올라가네. 자, 어디요? 여기. 그래서 MACD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MACD의 양 오실레이터와 오실레이터를 잘 유심히 봐야 돼요. 특히나 양 오실레이터의 그 길이가 막대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는데 그것이 점점 줄어갈 때 바닥이 아닐까? 자, 그 다음 RSI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어우, 신기하네요. 이 라인을 그어놨죠? 요 라인을 여기 그는 거 보입니까? 요 자리가 신기하게 RSI가 일치했네. 이야, 완전 바닥을 알려줬네요. 자, 신기합니다. MACD의 파란색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가 MACD로 바닥을 잡아내주는 이 막대형 오실레이터가 바닥을 형성했다가
쭉 길게 내려왔다 그게 점점 줄어가는 자리, 바닥에 징조를 보여주는 그 신호가 나왔고, 공교롭게도 RSI를 봤는데 그 RSI가 바닥을 알려주는 그 신호가 나오면서 거기를 돌파하면서 저점을, RSI의 저점을 높여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점을 높여주면서 가고,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 자리에서 단기 바닥을 형성한다. W자형을 형성하더라도 RSI가 어디? 30 아래에 있었다. 30을 돌파할 때 그 자리에서 뭐다? 아까 MACD 뭐다? 볼까요? 보이죠? MACD의 오실레이터가 이 최근에 있는 것 중에서는 어디? 가장 길어졌다. 정확하게 RSI하고 일치했다. 자,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보세요. 이 바닥은 뭐다? 이 볼린저 밴드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볼린저 밴드, 볼린저 수치는 두 가지를 해가지고 좀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보입니까? 이 볼린저 밴드 지워버릴까요? 여보세요. 볼린저 밴드 검은색 하단의 볼린저 밴드를 하나, 둘, 셋 밖으로 나갔다. 그죠? 밖으로 나갔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야, 볼린저 밴드의 이게 퍼센테이지는 95%를 나갈까요?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 캔들이 움직일 확률이 95%를 할까요? 94%? 94점 몇 프로로 알고 있는데, 자, 보세요. 95%가 이 안에서 놀아야 돼, 이 안에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이 중단, 빨간색, 하단까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안에서 놀을 확률이 95%. 근데 이 밖으로 나왔다. 나왔으면 어떻게? 안으로 들어간다. 단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로 보더라도 바닥이야, 바닥. 그러니까 이쪽에 나오니까 이 강력한 이 장기평의 지지와 볼린저 밴드 하단의 벗어남의 지지를 통해 갖고 밑골이 달면서 양봉으로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간다. 올라가면 이 상층부에 손실받던 이 중기평과 이 스윙이평의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그 하단을 또 이 241과 201평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그 241평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가 242평을 지지하면서 강력한 201평을 지지하면서 윗골이 아랫골이 달면서 W장 약 3중바닥, 2중바닥을 만들면서 돌파 후 지지. 이 자리 몇 자리? 이 자리 몇 자리? 그 다음 제가 선정한 자리 이 자리. 제가 선정한 자리는 이 자리, 이 자리. 그래서 매거의 자리가 나왔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W장으로. 자, 어떻게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까? 자, 볼린저 밴드는 이게 후행스팬이고요. 이게 상단, 이게 중단, 하단이에요. 근데 여기 보죠. 이 라인까지 나갔다는 거는 이 안에서 놀거든요. 이 캔들이 95%, 94%가 이 안에서 놀아야 돼. 근데 이 밖으로 나갈 확률은 4%, 5%도 채 안 돼요. 나가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단타를 치는 거지. 여기 나오면 안으로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지. 이 밴드 상단을 타거나 하단을 타고 갈 수도 있는데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지. 그래서 각종 주지표, 보조지표를 보고 판정을 한다는 거죠. 판정을 하는데, 그래서 RSI도 바닥, MACD, 오실레이터도 바닥, 모든 지표가 아래 있었고 DMI조차도 그로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 DMI는 제외해놓고 두 가지는 바닥을 알려줬다는 거죠. 알려줬고, 이 캔들상으로도 아래꼬리 달면서 바닥을 줬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있다면, 이게 나오면, 이렇게 W장으로, 이렇게 돼요. 네?
반드시가 아니라 확률상 매우 높은 확률로 밖으로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있으면 다시 이런 식의 패턴을 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지. 자, 이게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게 쭉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겠지만 갈 확률보다 내려오다가 이 저점 라인 이 안으로 이 밖으로 나올 확률보다 다시 나올 확률보다 이렇게 W 입장으로 그죠? 이 밖으로 나왔을 때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오면 안으로 갔다가 이런 형태로 똑같이 요렇게 W 입장 저점을 이쪽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또는 내려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다시 이게 아무한테나 듣기에는 참 이게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 이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여기 나오게 되면 올라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가거나 나오면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밖으로 이탈해서 나오면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여기 데이지 않고 가거나 쉽게 설명해서 W자이라면 이렇게 저점을 높여서 가거나 내려왔다 더 내려오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를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터닝해서 가거나 이렇게 다시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볼린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가거나 또는 올라가다가 이 라인보다 더 내려와 이렇게 가거나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 밖을 나가지 않고 이렇게 가거나 그죠? 이렇게 아니면 짧게 이렇게 치고 가거나 약간만 꺾고 가거나 길게 지금처럼 꺾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면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공격 라인 두 번째 올라갔다가 W자 만들 때 이 자리에서 공격을 많이 하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샀다가 올라갔다가 꺾이면 매도해야 돼. 근데 가장 승률이 괜찮은 자리는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제가 이 자리를 볼린저 밴드로 잡아낸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쪽 나왔죠? 갔어요. 자, 이 자리. 이게 뭐다? 볼린저 밴드의 두 번째 매수하는 지점이라고. 공교롭게도 이런 자리가 돼버리는 거지.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했을 때 나가면 상단을 터치하러 가거든. 이해하셨습니까? 나가면 이렇게 하다가 상단을 터치하러 간다니까. 상단을 터치하러 가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나가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저점을 이렇게 형성하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상단을 이게 하단에 대이면 이 상단을 터치하러 간다고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터치하면 또 가다가 또 내려와. 그럼 이 중간 라인 중단을 지지하든지 하고 아니면 중단이 깨지면 하단까지 내려오는지 계속해서 이 볼린저 안에서 논다고요. 나갈 확률이 적다는 거지. 그러면 나가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짧게 할 수 있는데 이 하단을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거래량과 ADX와 볼린저 밴드의 BWI, BII 종합적인 걸 보고 이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탈 것인지 아니면은 맞고 내려갈 건지를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주식 공부 자 눈으로 계속 복귀 하세요. 뭡니까? 일목균형표 대원칙. 자, 지금 현재
제가 상한가 여러 번 적중하고, 여러 번이 아니지만 수천 번 적중하고 했는 이유가, 그것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추세가 정배열, 추세가 돌았을 때, 우리 주식은 언제 한다? 정배열, 추세가 돌았을 때. 언제? 단기평이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인데 그거를 좀 풀어가지고 쉽게 설명하면, 추세가 돌았을 때 언제? 단기평이 장기평과 중기평을 차례로 돌파할 때, 그러면 단기, 장기, 중기, 단기, 장기, 중기 형태로 이 평이 역배열해서 장기적으로 보세요. 이런 가격 하락이 오고, 이런 기간 조정이 오고, 여기 돌아갈 때, 단기, 장기, 중기, 단기, 중기, 장기, 이 자리가 시세 소입, 돌아가는 가장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근데 이 자리를 이 평으로 이렇게 하겠고, 이 평보다 좀 훨씬 더 승률 높은 후행 스팬이 언제? 캔들을 어떻게? 돌파 또는 터치하는 것보다는 돌파가 승률이 더 높죠. 돌파. 그 다음 뭐야? 이게 전환선이 올라가고 기준선이 내려올 때, 그리고 앞대가리, 구름 앞쪽에 있는 이 선행 스팬원이 상승할 때, 이 세 가지가 되고 돈이 들어와요. 돈이 한번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다가 이게 시장 중심주 또는 시대 중심주 또는 당일 주도주 또는 주 주도주, 일 주도주, 월 주도주, 연 주도주, 대한민국 1등, 돈 들어온 1등, 수급, 기관, 외국인, 수급, 프로그램 등등, 그 종목 내에서 해야 승률이 더 높다.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일목균형표를 통해가지고 잡아내더라도 같이 움직이는 게 맞다. 같이. 지금 얘기했던 것이 같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캔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가 하락하고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주 기간 조정 그친 다음에 돌아갈 때 5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 60일 또는 50일 또는 40일 이걸 관통하고, 그 다음에 단기평이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 5일, 20일, 60일 또는 5일, 20일, 50일 또는 5일, 20일, 40일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이동평균선이라 하기도 하고 단순 이동평균선이라 하는데, 지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큰 차이는 없긴 합니다만은, 이런 관점, 이 평이 돌아갈 때, 그죠? 이 평이 돌아갈 때, 월이평, 주이평, 월봉, 연봉, 주봉, 일봉조차도 돌아갈 때, 아시겠죠? 단기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 그때 아주 초입, 그게 이제 더 시간이 가면 이제 순서대로 5일, 20일, 60일, 5일, 20일, 40일, 5일, 20일, 50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일 2평이 60일 2평을 관통하고 5일 2평이 60일 2평을 관통하고, 그럼 60일 2평 아래에 뭐가 있다? 20일 2평이 있을 때, 또는 5일 2평이 50일 이동평균선을 관통하고, 또는 5일 2평이 40일 이동평균선을 관통하고 밀고 올라가는데, 그 아래쪽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 그게 가장 정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가장 바닥이다. 그 2평을 보면서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고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고 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움직이는 종목 내에서 시대중심주, 장중주도주, 아시겠죠? 바닥에서 장대양봉, 이 바닥에서 이렇게 기다가 장대양봉 10%, 15%, 20% 장대양봉이 섰을 때,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리고 이 재료와 이슈가 있고 이 종목이 뚫을 때 이 하단에 있던 단체로 따라붙으면서 한 종목이 25%, 20%, 15%, 10%, 8%, 7% 종목들이 달아가지고 쭉 가를 때, 그리고 시황이 살아있을 때, 시황이 지수 살아있는 과정에서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치고 올라갈 때, 그죠? 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자리라는, 이해하시죠? 그게 그런 관점에서 바닥에서 얘기했는 부분이고, 만약에 또 일목균형표 대원칙이 뭐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요거는 이제 아주 바닥에서 RSI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30 아래로 내려갔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돌파에다 두들겨 맞고, 또 30을 돌파했다가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하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저점을 높여,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떨어지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같이 올라가. 무슨 말 알겠죠?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그게 올라간다는 거지. 아까 보여드렸죠. RSI가 30 아래로 내려갔다가 30을 돌파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MACD 오실레이터가 막대가 가장 길어졌다가 그 자리에서부터 음이 점점 줄어가는 단계. 그러다가 MACD 영선을 관통하면서 캔들이 구름 위로 올라서고 그 자리에서 추세가 돌아갈 때.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뭐다? 마이너스 DMI가, 플러스 DMI가 있는데 마이너스 DMI는 어떻게 한다? 언제? 20부터 집중적으로 20 아래로 내려갔을 때 20, 15, 15면 더 집중, 12 정도 오면 가장 집중, 20 아래로 내려가고 8 아래로 내려가면 뭐다? 상한가, 장대 양봉, 폭발. 그 자리에서 윗꼬리가 나온다면 좀 더 요거는 조금 더 한 템포를 더 내려가면서 더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면서 한 템포를 줄여갈 수 있는 여유는 아니죠. 좀 경계를 하면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유지가 되는 거다. 아직 세력들의 움직임, 파워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플러스 DMI, ADX가 상승하는데 주가가 상승한다? 괜찮아. ADX가 주가가 하락하는데 ADX가 다시 꺾였어. 그러면 하락에 대한 방향 전환. 근데 하락하는데 ADX가 계속 상승해. 끝까지 하락하는 거야. ADX를 통해서 조정을 볼 수 있다. 아셨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목균형표상이 언제 한다?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할 때,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서행 스팬이 상승할 때, 그리고 구름을 돌파할 때, 돌파하자마자 하면 올라가다 또 내려옵니다. 그때 장대 양봉이 솟으면 10%, 15% 수익을 실현하면 꺾일 때, 초단타적 관점에서는 꺾이면, 아까 얘기했죠. 볼린저 밴드가 있으면 볼린저 상단을 나가면 안으로 무조건 들어오게 있거든. 상단 밖으로 나가면 윗꼬리 아래로 쭉 내려가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돌파했는데 그 후에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못 가고 안으로 들어오면 꺾이게 돼 있습니다. 꺾이면 캔들 모양 거래량 보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다시 올라간 초입에는 3중 고점이 안 나오겠네요. 초입이니까 구름 돌파하자마자니까 돌파했다가 내려오다가 그 캔들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종합적인 걸 보고 일단 분출을 하면,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하면 뭐 아주 초테크닉적이라면 실현했다가 내려오면 어디 부위 지지라인 부위, 어디 전환선, 어디 기준선, 5일 이동평균선, 세력주나 이런 거는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 부위, 그 다음 전환선, 10일 이동평균선, 세력주는 뭐다?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 3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간다. 8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 지지라인과 캔들의 모양, 거래량, 거래대금, 종합정리를 보고 그 파동, 처음 올라온 파동, 박스권에서 튀어왔을 때의 파동과 한 번 더 올라가는 파동의 크기, 종합적인 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외하더라도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어디서? 전환선, 어디서? 기준선, 강력한 종목들은 전환선 위아래서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 아시죠? 그 자리에서 눌림을 줬을 때 다시 한 번 더 손절가는 짧게, 수익은 폭발적으로 또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두고 정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해서 올라가면 그대로 놔둬버린, 언제까지? 기준선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구름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그거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가면서 끝까지, 그러니까 수익을 봤다면 끝까지 하단을 점점 올리고, 만약에 그 종목이 주도주에 있는 상한가를 찍었다. 그러면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다. 상한가 아래쪽에다가 27%, 28%에다가 자동 매도를 걸어놓고 풀리면 날아가는 거고, 안 날아가면 끝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단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차트 변형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이런 분봉상 변화라든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만은 아주 그냥 그 중급자 정도의 초보자나 중급자 관점에서는 아예 상한가로 문을 닫고 올라갔으면 놔두고 상한가에서 한 25%, 24% 정도 아니면 27% 정도에다가 자동 로스커스 걸어놓고 그냥 날아가면 27%만 다시 먹는 거고 그런 관점을 또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 약간 벗어나 있는데 자 그냥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목균형표 대원칙 이해하셨죠? 우리는 항상 일목균형표상에서 구름 위에 있는 거 정배열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5일, 10일, 20일, 60일 또는 5일, 20일, 40일, 5일, 20일, 50일 이동평균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 하물며 그 전에는 5일, 60일, 5일, 40일, 20일, 5일, 50일, 20일, 5일, 60일, 20일 이런 식으로 5일 이동평균선이 관통할 때, 올라갔을 때 5일 이동평 차례로 밀고 올라갈 때 그 자리에서만 물리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그런 형태로 정배열에 대해서 돌아갈 때 아시겠죠? 그런 종목 내에서만 가지고 있는다. 쓰레기 종목들 말고 우량 주식 내에서 돌아갈 때 일봉상, 주봉상, 연봉, 월봉상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일목균형표 대원칙 동일하고 다만 월봉상 긴 걸로 갔을 때는 얘기했죠. 저번에 단기 이동평균선, 전환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이 단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죠. 중기 말고 단기 입장이 특히 종이역이 상승할 때,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종이역의 캔들 위로, 종이역 위에 있을 때, 전환선 위에 있을 때만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만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기다려야 돼. 내려올 때까지. 이 때문에 관통, 바로 캔들이 돌파했다가 눌릴 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종목처럼 돌파 후 다시 지지, 관통용으로 지지하든 그 부분에서 지지할 때 돌파 후 지지 또는 돌파 후 지지가 되게 좋죠.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 돌파 후 지지도 이 평이 이 종이격이 꺾여서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오는 돌파하는 건 또 내려가. 어떻게 내려오는 이 종이격 자체가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이게 상승 방향으로 틀어줄 때 그 자리에서 하고 올라갔다 또 꺾이면 쳤다가 올라갔다 끄면 쳤다가 전환선 내려오면 쳤다가 올라가면 쳤다가 단기 이평 아래 내려오면 쳤다가 다시 가라고. 월봉, 주봉까지 다시 연봉도 종합적으로 일목균형표를 대입해서 장기 우량 주식들은 그런 패턴으로 항상 거꾸로 봐야 돼. 일봉을 사기 전에 연봉을 보고 월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어느 정도에 있는지 어느 정도 주봉상의 매물층이라든지 일목균형표에 어디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해서 저쪽 부분까지 가면 두들겨 맞고 내려가겠구나. 그러면 그 부분 쪽에서 수익을 실현하든 단타반점.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기업 끝까지 가져갈 때는 놔둬버리면 돼.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매물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놔둬버리면 돼. 끝까지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빨리 그냥 단타적인 관점이라면 오늘 사서 내일 바로 수익을 봐야 된다면 그 부분 쪽에 오면 윗꼬리가 쭉 달리게 돼 있거든. 그거를 보고 단타 트레이더들이 라인을 그어놓고 그 자리에 오면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윗꼬리가 그 자리 저항선까지 가면 윗꼬리가 달린 거야. 캔들 호가창 같은 경우도 호가창의 가장 강력한 이 물량이 있을 때 그 물량을 뚫어버리면 오히려 그 물량을 뚫은 후에 이 매물 윗꼬리가 쭉 달리는 이유도 거기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개인 물량을 땡기니까 그 땡기면서 그 개인들이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 매물의 윗꼬리가 쭉 달리는 거예요. 상층부를 뚫으면 그 뚫는 부위에서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항라인이 되는 거지. 그 호가창에 있는 두꺼운 물량단이 저항라인이기 때문에 거기를 뚫으면 거기서 만약에 10% 수익을 봤다면 안 팔고 있으면 쭉 이끌어 잡고 내려가는 가능성이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리다가 돌파하면 그 돌파 후에 지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시세를 낼 수가 있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지. 기다렸을 때는 수익은 극대화되지만 그 아픔을 감내할 이런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일목균형표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거 이어서 그렇게 또 하도록 하고요. 지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한민국에서 뭐다? 1등. 주도주. 모든 장중 매매 자체는 대한민국 1등. 1등. 오늘의 1등. 오늘의 관심.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가 뭐냐?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단타적 가지 말고 장기 투자는 뭐 그런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그건 일목균형표대로 해도 되고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자꾸 일목균형표라든지 기본원칙에 갖다가 대입을 해봐야 돼. 안 돼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믿을 수 없는 주식. 누가 설명해 줬는데 안 돼. 그럼 시간이 필요해. 내가 좋은 기업을 분석했는데 긴가민가 헷갈려. 그럼 일목균형표 가서 밀어야 돼. 밀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다른 지표라든가 보여줄게 보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만 하고 밀리면 불안할 경우에는 쳐야 돼. 그래야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종목 내에 그거보다 승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진짜 실적과 성장이 동반된 액기스 주식을 먼저 찾으면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미리 그 주식을 찾아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걸 모른다면 일목균형표라든지 대원칙의 도움을 받아서 그 차트의 주도주가 형성이 되기 전에 미리 잡아내든지, 미리 못 잡아냈으면 주도주가 형성되는 초입에 단체 상승하고 초입에다가 잡아낼 때 거래대금 상위가 1위부터 100위, 1위부터 50위 안에 드는 종목들 중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등락률도 가장 강력하고 그 그룹이 자동차 그룹의 섹터가 쭉 형성될 때 15%, 20% 될 때 그 중에서 1등 주식만 한다. 그리고 1등 주식을 잡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장대 양봉이 10%에 섰을 때 바로 잡으면 상한가 갈 때까지 15%에서 20%를 먹을 수도 있고, 또는 15%에 잡았다면 뭐 10%의 수익을 얻거나 얻고 그 다음날 갭상승 5%, 10%에서 갭상승하고 또 그 다음날까지 가면 더 수익이 할 수 있고, 그게 진짜 월 주도주라면 가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틀 쉬고 3일 쉬거나 일주일 쉬거나 2주 쉬거나 한 달, 두 달 쉬고 다시 돌아가. 1파, 2파, 3파 쭉쭉 올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무슨 종목이 하나? 주도주. 주도주가 뭔데? 뭐야 주도주. 자꾸 주도주 그러는 거야. 그냥 차트만 해서 돈만 벌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주도주에서 하면 물리더라도 본전 탈출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고, 상승했다가 조금 늘렸다가 빠른 시간 내에 재반등하거나 폭발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차트 그 변형 없이 정석대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주도주는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트레이더 자체가 단타 하는 분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도주가 뭐야? 돈만 거래대금만 보는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하고 등락률 순위만 보고 지금 현재 이슈가 뭔지, 테마가 뭔지, 그리고 그 전날 미리 준비해놓죠. 미리 준비해놨다가 내일은 어떤 테마가 1등, 대한민국 1등이 뭐가 될 건지 미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미 증시 상황, 뉴스, 그거에 따라서 내일 테마가 형성되는 거니까 미리 준비해놨다가, 아니면 일주일, 2주, 한 달, 두 달, 일정 재료에 따라서 그 이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전체 종목 2,000 몇 개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다 알아야 돼. 그 주변에 주식 공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지만 저도 그건 부족하죠. 그러나 공부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차트 공부나 일목균형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야 돼. 무슨 종목 탁 나오면 이건 어느 반도체 섹터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2,000 몇 개의 종목을 다 분석을 해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거의 비슷해요. 대선 테마든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어떤 매도에는 어떤 주식이 뜨고 어떤 날은 어떤 테마가 형성되고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노트에다 다 적어가지고 미리 선점해가지고 재료 일정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
코로나 테마, 무슨 테마 형성되면 그 그룹들이 주르륵 형성이 되거든. 근데 그 종목들을 전체적인 테마 형성이나 관심 종목을 통해 가지고 종목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고 1분, 2분 안에 더 빨리 싼 가격에 주도주를 매수할 수가 있거든. 그게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늦어. 그러니까 그런 테마적으로 하는 단기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죠. 무슨 대선 테마, 대북 테마 뭐 하면 종목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미증시에서 지금 어떻게 미국에서 오르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뭐가 오르는지 뭐 선물지수 그런 부분 언젠지 해지로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다 분석을 해놓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게 노트에 해놓은 게 다 그게 경험이고 추세예요. 그런 게 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일목균형표라는 대원칙 공부라는 이게 밑바탕이 돼 있으면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저는 그런 건 없더라도 이 장중 주도주 늦게 들어가더라도 이만큼의 승률과 확률과 종가 배팅에 들어가더라도 어마어마한 승률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 하물며 재료와 일정과 그 종목에 대한 그리고 그 전날에 이슈되었던 정보를 미리 선정해놓고 들어가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테마가 계속 돌아요. 1년, 2년, 3년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테마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날이 추워지면 어떤 종목이 오르게 되고 전쟁이 터지면 어떤 종목이 올라가게 되고 전부 다 그 패턴대로 계속 돌거든. 미리 다 정리해놓고 다 그게 공부거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어떤 테마가 지금 내년에는 어떤 테마가 지금은 사람의 몸이 안 좋으면 바이오 테마가 갈 것인가 미리 예측을 해야 그 종목이 어떤 게 있고 다 분석을 해놨다가 그게 인목균형표상에 돌아갈 때 연봉, 월봉, 주봉이 돌아갈 때 아니면 수익률, 영업이익률이 하루 20%씩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그 시총이 작다든지 그런 종목이 어디 월봉, 연봉상 돌아갈 때 무궁무진하죠. 공부할 게 저는 거기까지 못합니다만은 그게 돼 있는 사람들이 일정 재료 미리미리 그 전날 시황을 분석해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승률이 높다 낮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지. 기업에 대한 믿음도 있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고. 이해하셨죠? 자, 다음 이어가겠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거 좌우지간 지금 구독하는 분들은 한 3,000명 이제 다 돼가 3,000명인가요? 얼마지? 몇 명이지? 3,000명인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네. 3,000명? 아닌데? 몇 명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우리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독자 숫자는 많이 되고요. 다만, 이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이제, 관심 종목이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매입법을 정립을 하고, 이 실시간으로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그 대원칙, 12가지, 16가지 원칙 잊지 마시고, 항상 정배열 내에서 구름 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매물을 소화했던 쓰레기 위치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고 항상 정방향으로 가는 종목들 내에서 우량 주식 그리고 기업과 실적이 동반되는 주식을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다? 빨리 순환매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목이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대한민국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이 종목이 같아야 돼. 2개 종목이 오늘 떴다면은 내가 오늘 단타를 하거나 뭘 했을 때는 이 종목이 들어갔어야 한다고. 그 종목부터가 맞춰야 돼. 코드를. 전부 다 같아야 돼요. 나는 삼성전자였다면 전부 삼성전자야. 근데 엉뚱한 삼성전자 안 하고 엉뚱한 종목이 가 있어.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 종목부터 맞춰놓고 그 종목을 언제 산다? 9시 10분, 20분. 또는 평균적으로 한 9시 30분, 40분, 50분 대 여기에 주도주가 막 형성이 되거든요. 빠르면 10분, 20분인데 잘 안 나오고 한 40분, 50분, 10시 전후 이때 많이 나오고 늦으면 11시 반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대한민국 1등 주식이 형성될 때 빠르게 그 자리에서 10%, 8%, 7%, 15%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사서 상한가까지 가든지 제일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안 되면 조금 따라가다가 이제 분봉상에서 1분봉, 3분봉, 5분봉에서 가다가 눌렸을 때 M자로 눌리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가면 늦어요. 한 번 가고 눌릴 때, 두 번 가고 눌릴 때 좀 불안하지만 가고 세 번째는 기다려야 돼. 쭉 기다리다가 장 마칠 때 3시 20분, 2시 반부터 조금씩 분할로 마무리되면 3시 장중에 마무리되면 그 다음 7시 30분부터
뭐 40분, 50분에서 종가 베팅 관점에서 그렇게.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면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다. 오케이 요거 중요한 건데 요거 우리가 분봉상 종가 베팅 할 때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초보자들 모르셔가지고 그러는데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일 때 우리가 15분봉, 30분봉이나 했을 때 이 주가가 분봉상 처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주가가 상승했어. 근데 이렇게 행보하다가 장막판에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급격하게 이렇게 폭등해가지고 마무리되는 종목은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솟았다 하더라도 종가 베팅으로는 조심해야 돼.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가지 초보자나 중급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나아요. 분봉상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행보하다가 조금만 요게 가장 행보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만 상승했던 종목, 이런 종목도 종가 베팅으로 요 막판에 약간의 돈이 들어온 거죠. 여기 돈이 들어오고 행보하다가 여기에서 조금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확 폭등해버리면 이 수익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양봉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분봉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만 상승하는 종목, 아니면 이렇게 이런 종목, 그 다음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내려 꼽아버린 종목은 되면 안 돼. 털고 나갔다는 거지. 그 다음 제일 좋은 종목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종가 베팅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하라고 권해요. 저는 분봉을 보고는 분봉도 참고는 하지만 잘 활용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일봉상에서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안 됐을 때는 분봉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분봉을 보고 가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종목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 이렇게 가다 행보하는 주식, 이런 주식을 종가 베팅,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겠지. 윗꼬리가 달린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은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올랐다가 장 초반에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려 윗꼬리가 달렸죠. 근데 이 횡보해. 근데 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고 재료의 연속성과 명분과 근거가 있으면서 수급도 봐야 되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매매 프로그램이 잘 들어왔고 이런 종목 내에서 분봉상 이런 흐름에 대한 이 윗꼬리는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죠? 근데 어떤 종목을 하면 안 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저는 일봉을 보고 잡아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초보자 관점이나 중급자 관점에서 이게 올랐다가 이렇게 막 상승해가고 양봉으로 끝나는 주식은 이 자리에서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음봉을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려왔다가 다시 털고 종가 부분, 전일 종가 부분이나 종가 아래로 내렸다 강한 지지가 되는 부분에서 다시 재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강한 지지 라인에서 내려왔을 때, 갭 상승했다가 내려왔을 때 전일 종가나 그 종가 부분이나 강한 지지, 분봉상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예.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좌우지간 조금이라도 교육은 아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답글이든 아니면 음지를 좀 눌러주시고, 그게 아니라 이 교육 내용이 형편없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아래쪽으로도 좀 눌러주세요. 아래쪽으로. 그러면은 교육이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시간을 진짜 쪼개갖고 몇 분 열렬하게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잠을 내서 좀 이렇게 한번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뭐 야구를 하잖아요. 오늘 야구도 보시고 가족분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주식 공방지기는 뭐다? 우리는 뭐다? 일목균형표 대원칙. 언제? 쓰레기 위치는 안 한다. 정배열에서만 한다. 언제? 구름 위에서. 언제? 전환선 위에서. 언제? 기준선 위에서. 언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할 때. 후행 스팬이 캔들에 대여 있으면 근처에 있으면 한다, 안 한다? 후행 스팬과 캔들이 거리가 멀어질 때. 아시겠죠? 우리 언제? 후행 스팬 잘 봐요. 그다음 전환선, 기준선, 구름 위에 있을 때는 한다. 위에 있으면. 아시겠죠? 위에
위에 있을 때만. 그리고 모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최소 6회 연속 무조건 올라야 돼. 찍어서 오르는 게 절대 안 돼.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 놓은 상태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 6번 연속 명분 찍어서 맞추는 건 안 되고 사면 무조건 올라야 돼. 그 감이 왔을 때만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안 돼 있는데 주식을 한다. 저는 용납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폐가 신용불량자 인생 폐인됩니다. 폐인. 주식하면 절대 안 돼요. 요행을 바라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내가 사면 무조건 올라야 돼. 이 장중 주도주를 사가지고 종가까지 가고 또는 수익을 실현했다가 눌렸듯 사고 또 그 다음날 개상승을 팔고 십자 도지가 나오거나 횡보를 하면 종가 또는 강한 지지 때 사서 분할을 사서 슈팅 나오면 팔았다가 그 다음 두째 날에도 다시 전일 종가를 지지하거나 강한 분봉상 지지라인이 형성되거나 차트가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지지라인 사서 수익 실현하고 그 주도주가 살아있으면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한 달, 두 달 지지라인이 형성돼서 다시 돌아갈 때 강한 중기평을 지지해주면서 돌아갈 때 거래대금과 거래량 등을 보고 등등을 보고 ADX를 보고 등등을 보고 돌아갈 때 그 자리에서 매매 자리를 잡아서 다시 한번 슈팅을 줄 때 수익을 실현하는 계속 분봉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매매를 통해서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고 그 모인 돈을 통해서 연봉, 월봉, 주봉 특히 월봉을 보고 단기평이 돌아가는 자리에서 캔들이 관통했다가 돌파 후 지지되는 자리 그런 종목 중에서 이 영업이익률이 20% 30% 상승하면서 실적과 성장이 동반하는 주식을 미리 그 단기평이 돌파할 때 사서 던져놔버려. 100%, 200%, 300%, 400%까지. 아시겠죠? 우리의 주식의 목적은 뭐다? 항상 정배열 위치. 구름을 돌파했을 때의 위치. 돌파하면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야 돼요. 내려갑니다. 돌파 후 지지.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고 항상 기업과 실적을 우선시하는 주식을 참여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